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가 진정한 시험대 위에 섰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TSMC의 창업자는 장중모입니다. 이 장중모의 후계자는 바로 마크류 TSMC 현 회장과 웨이 저자 CEO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장중모와 그의 후계자인 마크류 웨이 저자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애리조나 프로젝트입니다. 이 애리조나 프로젝트는 글로벌 팹 분산 전략을 뜻하는 상징 같은 것입니다. 이 장중모가 경영하던 TSMC는 대만에서만 칩을 만들던 회사였지만 마크류와 웨이 저자가 꾸리는 TSMC는 미국의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독일 드레스덴, 일본의 구마모토 등 전 세계에서 칩을 제작하는 회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TSMC가 글로벌 팹 분산 전략을 실제 잘 해내느냐는 TSMC가 장중모 당시의 성공과는 이 차원과 궤도를 달리하는 성공을 움켜잡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인텔과 TSMC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술 리더십만 놓고 보면 이미 승부의 추는 TSMC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인텔이 칼을 바짝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TSMC가 초미세 공정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철저히 대만에 국한된 연구와 기술 연마 등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인텔은 그렇지 않는데요. 인텔의 13세대 CPU인 랩터 레이크의 경우는 제작 노드가 인텔 7 공정입니다. 그런데 이 랩터 레이크의 생산 일부는 이스라엘 팹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또 다른 팹인 그 아일랜드 팹에서는 지금 건설 중에 있는 팹이 있는데요. 이 팹에서는 인텔 4세대 공정 기술을 활용해서 칩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반면 TSMC는 매출의 96%가 대만 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16나노 이하 첨단 칩을 만드는 팹은 100% 대만에 있습니다. 이 월간 기준으로 12인치 웨이퍼를 10만 장 생산하는 기가 팹의 경우는 TSMC가 총 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모두 대만에 있습니다. 이런 TSMC 입장에서 인텔이 다재다능하다고 느낄 만한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TSMC 입장에서 보면 여러 곳에서 첨단 칩을 만들고 있는 인텔이 유별난 모습, 다재다능하다고 보일 만한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인텔은 한 공장에서 개발한 프로세서를 각 기계의 위치, 전기 도관의 각도, 공장의 주변 온도 및 습도까지 다른 모든 주조 공장에서 정밀하게 복제할 수 있는 카피 이그젝틀리라는 전략이 있다는 점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프로세서는 부분적으로는 인텔의 높은 칩 제작 비용을 설명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관성 덕분에 인텔은 전 세계 많은 공장에서 CPU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TSMC를 한번 보겠습니다. TSMC의 팹 접근법은 인텔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 R&D 팀의 신기술 개발이 일정 시점에 이르면 공정 통합 엔지니어들은 모두 신추 TSMC R&D 테스트 라인에서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철저히 신추 중심의 R&D 전략이죠. 이 TSMC는 그간 이런 모델을 통해서 신추 모델을 통해서 제조 공식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공정을 개선해 왔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TSMC의 가장 앞선 기술은 대만을 떠날 수 없다고 보는 관측이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TSMC의 탁월한 제조 능력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게 또 있는데요. 이 밤낮으로 기계를 조정하고 유지하는 것을 돕는 백업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산 라인에서 특정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는 즉시 장비 업체 관계자가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 덕분에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미국 파운드리 회사 CEO는 TSMC가 어떻게 일하길래 똑같은 장비를 갖고도 다른 파운드리보다 생산성이 더 높은지 궁금하다는 식으로 외신에서 발언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TSMC의 해외 경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신추과학단지에서는 항시 TSMC만의 야간 근무조가 대기하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이 장중모가 사랑했던 이런 대만 모델은 이미 대만 내부에서조차 신세대 기술자들이 일하기 시작함으로써 점점 더 도전적인 과제가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세대 기술자들은 심야 근무에 대해서 종종 불편하고 섬의 혼잡한 서부 지역에서는 물, 전기, 토지, 인재들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TSMC를 둘러싸고 달라지고 있는 경영 환경들입니다. TSMC를 편안한 영역인 대만에서 꺼내서 미국 운영 모델을 새롭게 구축해 낼 수 있느냐가 대만 TSMC 성공의 관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현재 TSMC는 글로벌리하게 팹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칩 품질의 균질화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일전에 TSMC가 이 생산 설비의 완벽한 구축을 위해서 대만에서 팹을 일부 만들어서 컨테이너로 옮기는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TSMC 장중모가 미국 팹 건설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경영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의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칩에 하자가 생기면 칩의 불량 원인을 찾는 데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게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만큼 품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TSMC로 다시 돌아보면 애리조나 팹은 대만 이웨이 지역에서 위치한 최초의 첨단 팹이 됩니다. TSMC는 팹의 일부를 대만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최대 5,000개의 컨테이너를 동원한다고 합니다. 운송 비용만 1억 달러가 넘을 전망입니다. 심지어 대만에서 직접 미국으로 옮기는 장비 목록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램 리서치 같은 업체가 만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만에 장비 개발자가 있기 때문에 현지 설치보다는 대만에서 설치 후 미국으로 출하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TSMC는 애리조나 팹의 경우 공급망 회원사들에게 미국에 함께 가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TSMC가 또 우려하는 게 바로 사람 문제인데요. 24시간 대기가 가능한 대만인들과 달리 미국 엔지니어들은 퇴근 후 휴대폰을 꺼놓는데 이런 사소한 차이가 실시간 대응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결국 수율 악화로 연결된다는 게 TSMC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이는 미국 공장 안에서 대만 팀과 미국 팀의 협력 문제, 미국 현지 CEO가 아닌 대만 CEO의 부임을 통한 대만 조직 문화의 이식 혹은 적절한 융화 등의 문제와도 연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TSMC는 가능한 한 많이 미국 팹을 자동화한다는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애리조나 팹은 최첨단 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5나노뿐만 아니라 4나노 칩도 만들고 이후에는 3나노 칩도 만든다는 것이죠. 이는 달리 말하면 미국 팹에 대한 미국 팹의 대만 팹의 노하우를 전수하기가 점점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첨단 공정일수록 전수해야 할 노하우, 암묵지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라인 작업자들의 장갑에 사용된 재료에도 라벨을 붙일 정도로 반도체 공정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장 앞선 기술을 사용해서 대만과 해외에서 동시에 칩을 생산하는 것은 TSMC 입장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TSMC가 미국에서 최신 기술 노드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연구개발 역량이 분산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합니다. TSMC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